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브리핑 같이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숫자가 해외 유입 30명, 국내 지역 발생이 16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외 유입이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이제 우려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는 우리 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사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항만을 통한 해외 유입 사례가 다시 도입되면서 이제 과거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면 사실 항만을 통한 것이 굉장히 위중한 결과를 가져왔던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경계를 가지고 방역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잘 도입돼서 진행되지 않았었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분들의 가족이나 하루밖에 안 되긴 했지만 가족들이나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근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바로 전수를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들어온 배와 그 부근의 밀접 접촉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선박에서의 감염이 사실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데 부산항에 입항한 이 러시아 선박에서 이제 다수 확진자가 나왔고 앞서 중대본 발표에서도 밀접 접촉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검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러시아의 그 선박에 타고 있던 16명 확진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부산 의료원에 옮겨가지고 격리 수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우리가 노조원들이라고 얘기했던 하역 작업이나 다른 작업에 함께 하셨던 우리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배가 네. 두 대가 사실 들어왔거든요. 냉동 관련돼서는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냉동선이잖아요. 저게 냉동 창고에서 일할 때 거기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마스크 쓰기 힘들잖아요. 또 나와서 밖에는 요즘 또 날씨가 30도 이상 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좀 불편해서 벗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배 안에서 이게 발견되기 전에부터 하역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16명이 러시아 선원들이 확진되기 전부터 하역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만약 하역 작업에 들어가서 러시아 선원들하고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만졌던 물건에 손을 댔을 경우 감염이 됐을 위험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꺼번에 저기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각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25일 날까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은 회의를 했었어요. 관련자들이 회의를 해서 원래 이제 다른 항만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선과 B선 두 개의 선을 왔다 갔다 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수리공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수리공이 A라는 배와 B라는 배를 왔다 갔다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만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작업을 재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 그럴 수 없다. 124명, 즉 노조원이 124명 정도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음성 나올 때까지는 작업 재개가 안 된다 그래서 25일로 미뤘는데 그게 25일이 돼야 이분들의 검사가 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작업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검사 과정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도가 되기도 했고 우리 최 교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도선사, 검수사, 뭐 공무원 등등 많은 분들이 밀접 접촉이 됐고 실제 저희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배 특성상 어떤 그 좁은 길목이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또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좀 걱정이 되고 가장 이제 큰 걱정은 아까 박 교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과연 이것이 소위 N차 감염, 그러니까 차수를 거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마스크는 이 바이러스를 뽑는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원칙이니까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고열인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고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었어야 하는데 예. 아무리 또 저희가 이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집에서 마스크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컨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의 대응이 좀 피해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역 작업 전에 이 확진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확진 판정이 나중에 나온 것도 이제 문제고 조금 더 대처가 좀 빨리 이루어졌다면 밀접 접촉자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도 보시는지. 맞는 얘기예요. 첫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음 이제 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하역 작업을 했던 분들 160명 정도를 대기실에서 12시간 격리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곳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에서 대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물론 항만공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결국 12시간이나 대기실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예. 이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조치가 빨라지고 보건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예컨대 필요하다고 하면 저 부두에다가 선별 진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즉 진단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예. 공사와 항만공사와 보건소 측이 서로가 제대로 협력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 관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밀접 접촉자들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된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을 함께 모아서 160명을 12시 동안 대기실에서 격리를 시켰다? 이게 무슨 격리입니까? 도리어 음성인분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 보건소도 문제고 그다음에 항만공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아직 결과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전파가 좀 더 빨리 차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미흡한 대처, 안이한 대처가 결국은 더 많은 감염자를 낳을 수 있는 위험에 우리를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겪는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만 이 뭐 항만 또 이 선박 감염 우려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실제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정부가 감천항입니다. 이곳이 감천항에 냉동산물 하역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또 하역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염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라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접촉이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관계자들이. 근데 노조가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항운 노조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25명, 127명인가요? 127명의 전체적인 안전, 즉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작업에 동원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건을 못 내리잖아요. 지금 하역 작업을 하려면 인원이 들어가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하역 작업이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11척이 모두 다 하역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불가피하게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빨리 내리고 배가 나가서 다른 배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5일까지는 하역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올 수도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만약에 노조원이 양성 판정을 한 명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하역 작업이 이제 중단되면서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박 선원의 감염 여부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또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역 감염 상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여전히 수도권 그리고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에서도 이제 수도권처럼 N차 감염으로의 양상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추가 신규 확진자의 양상을 봤을 때 보통 공통된 장소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다중시설이 있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대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 시작 감염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N차 감염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기면서 예. 아무래도 이 신규 확진자가 아주 확 줄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단순히 다 방역 대책, 뭐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거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동선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고의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뭐 누차 저희가 지적해왔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하고 대전시가 지금 나름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방역 당국이나 대전시나 지금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자인데 예. 대전 같은 경우에도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으셨고 리추에이발이나 이런 경우에도 고령자가 많아서 지금 이 시기는 그분들의 기억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선 예. 기본적으로는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고령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동선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네네. 앞으로 이 지역사회 감염 중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조금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들 함께 경계심을 유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서 역학조사에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 50번 확진자 아까 대전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고발했어요.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전주 갔다 온 걸 숨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전주에서 한 여고생이 감염이 돼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 건 CCTV 보니까 이분하고 접촉한 대전에 있는 50번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12일 날 전주를 갔다 왔는데 이게 발견된 게 20일이에요. 20일. 그러면 며칠이 지난 8일이 지난 겁니다. 8일 뒤에나 발견이 됐으니 예. 그 사이 이분이 다녔던 곳, 이분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빨리빨리 격리를 시켰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판단해 보면 이 그 방문 판매 업체의 특성상 이분도 지금 대전에 전주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혹시나 근데 제가 그냥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업체에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지금 몇 번째 강조를 드리는 건데 예. 혹시나 그것이 발견됐을 때 무허가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그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피해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뭐 이제 문제가 된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밝히면 피해를 주지 않고 그다음 비밀도 보장해 주고 치료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숨기는 것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예.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의 대상이고 방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두려워하시거나 혹시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결국 대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고발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진자가 제대로 또는 뭐 감염된 상태에서 본인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는 고발 조치나 아니면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나 본인이 감염됐으면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인도 보호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전의 상황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뭐 방문 판매 업체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매일 사실은 이 그 조금씩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정부가 이 방문 판매 업체를 비롯해서 물류센터, 대형 학원, 또 뷔페 이쪽을 고위험 시설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좀 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허가, 미등록
이 방문 판매 업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곳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등록을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붙이기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지만 미등록상 대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전시장도 네네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등록된 방문 판매 업체들을 다 찾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좀 떴다방 형식으로 이곳에 가서 하시고 또 옮겨 다니면 하거든요. 방문 판매 업체들이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뷔페예요. 뷔페. 부패. 예,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집기류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음식을 데피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다 여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가서 한 사람이 혹시나 감염된 사람이 어느 집기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 뚜껑을 만지고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만지면 그때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개인이 가서 다 식사를 담아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게 배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눠주면 그런 예. 위험성이 줄어드는데 같이 쓰는 공간에서 손을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제가 몇 군데 지금 여지껏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칸막이라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건 뭐 물론 자료 화면이니까 화면입니다. 그 전에 예. 화면일 수 있지만 예. 아직도 뷔페 같은 데는 칸막이가 그렇게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그 구내식당처럼 예. 아예 칸막이 만들어서 예. 옆에 사람과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좀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 이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 감독해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조금 더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냥 말만 공고를 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 최근에는 뭐 잘 지키는 곳도 있고 안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만 뭐 그 사이 어딘가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뜰 때 비닐 장갑 같은 거를 개인이 쓰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 부패는 음식을 뜰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장갑은 주는데 마스크를 끼고 음식을 뜨라는 식으로 권고만 하지 그걸 일일이 다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갑은 뭐 그 어떤 손이 닿는 부분이가 그렇다 치고 음식을 뜰 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음식을 다 뜨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건 뭐 여전히 위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근데 제가 방문했던 뷔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꼭 그 샐러드 바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음식물 조절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분은 조금 서베일런스를 하고 감시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